네, 이번 시간 알투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알고 투자하자는 의미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서치 RM 김도윤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기사를 또 가져오셨다고 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사입니다. 원자력, 우주, 항공 등 국가 핵심 기술의 정보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네요. 자세한 내용 열어볼게요. 최근 국가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인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사이버 침해와 해킹 시도가 빈번한 상황이죠. 올 상반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항공우주산업 등이 해킹 공격에 장시간 무방비로 노출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유독 사이버 보안 관련 사건이 많았던 것 같은데 특징적이었던 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올해 좀 국내외에서 사실 역대급 해킹 사건들이 연일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좀 해킹을 당하면서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에너지 고갈 위기를 좀 겪기도 했었고요. 또 세계 최대 정유업체 중 한 곳인 JBS SA라는 것도 이런 해킹에 좀 공격을 당하면서 사실 해당 기업 이제 이 미국의 소도축량 전체 소도축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식품 관련된 이슈까지도 좀 불거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기사에서 확인하셨다시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렇게 해킹이 좀 노출이 되면서 기밀 자료 노출 의혹을 좀 겪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은 2019년도에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건수가 한 1.9억 건 정도에서 지난해 3억 건 정도로 좀 급격히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건수가 93%까지 또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해킹 사건들이 많았던 해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렇게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글로벌 협업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10일, 9월 10일에 한국과 미국이 이런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워킹그룹의 첫 화상회의가 좀 개최가 되기도 했고요. 각 국가별로도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간담회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한 200억 달러와 100억 달러씩을 각각 투자하기로 밝히기도 했고요. 네. 국내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이런 공공기관 필두로 움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향후 2년 동안 50여 개 기관의 이 정보보호 조직을 좀 신설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냥 계획만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화 사업 예산이 좀 있는데요. 그 예산의 15% 이상을 배정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진행할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국내에도 이런 공공기관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이 사이버 보안이 또 공공기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처럼 민간기관과의 이 협업하는 뉴스도 앞으로 좀 전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협업해서 또 보안 기술 강화해야 될 것 같네요. 네.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이게 정말 업계분들께서는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기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올해 있었던 사태들 중에서 좀 저희가 집중해 볼 만한 부분은 첫째로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 사회 기반 시설로까지도 공격의 범위가 확대가 됐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 방어에 실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가 사회에 정말 전반적으로 동부 해안 지역의 에너지 고갈 위기를
위기를 겪었듯이 이렇게 좀 사회의 전반적인 피해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 특징적으로 올해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미국을 주도로 이런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회의도 좀 추진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의는 한 30여 개국에서 좀 참가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이제 이런 사이버 보안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 좀 적기가 아닌가 이런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이버 보안 관련주, 이제 국내에 있는, 포진해 있는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주 안랩 있고요. 지니언스, 이글루 시큐리티, 한국 정보 인증, K사인, 라온 시큐어, 삼성 SDS, SGA 솔루션스까지 친숙한 기업들 많이 눈에 띄는데 이 중에서 탑픽으로 골라주실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지니언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지니언스 네. 두 번째 있는. 네.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제품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제 NAC라는 제품과 EDR 솔루션이라는 제품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N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서 어떤 단말기가 누가 언제 어디서 그거를 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EDR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이 이 네트워크 연결 끝점에 있는 엔드포인트 기기 내에서 이 사이버 공격 여부를 좀 선제적으로 탐지를 하고 또 나아가서 어떤 경로로 공격이 시도됐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 제품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기업인지 좀 여쭤봤는데 네. 사이버 보안 기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그러면 동사는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 엔드포인트, 제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같이 이 네트워크 연결 끝점에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 인 EDR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EDR. 네, 맞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국내 최다 고객을 확보를 하면서 시장 선점에 성공한 그런 모습입니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만삭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에 따르면은 네. 이제 향후 보안 신규 투자 영역 1순위로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3위, 2020년도에 2위, 그리고 올해 1위로까지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사이버 공격이 이런 주강 서버에 직접적으로 먼저 이루어졌다면은 최근에는 엔드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투자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국내는 아직 개화 단계이지만 삼성 SDS가 최근에 이런 랜섬웨어의 공격 대응법으로 엔드포인트 보호 방법을 제안하는 등 국내에서도 어깨에 관심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중심으로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요. EDR이 이 차세대 보안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빠르게 선점한 동사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DR 솔루션이 지금 차세대 보안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 정확한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제가 좀 회사를 이제 탐방을 해서 들었던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EDR 솔루션을 기존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이제 이 가정용 컴퓨터에도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일단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백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악성 코드를 그것에 노출됐을 때 탐지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EDR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술이나 딥러닝 기술을 좀 기반을 해가지고요. 알려지지 않은 이제 신종이나 변종 악성 코드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또한 어떤 경로로 그것이 이제 감염이 됐는지까지 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백신 솔루션이 이제 걸리고 치료하고 이제 하지만 이제 매일 이용하던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했을 때는 내일도 또 걸리고 또 치료하고의 과정이 반복일 것이잖아요. 하지만 EDR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서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그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에는 매일 35만 개 이상의 악성 코드가 새로 생겨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 솔루션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DR 솔루션이 차세대 백신 솔루션으로 이제 부상할 것은 이제 당연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을 받아서 미국의 EDR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019년도에 적자를 기록함에도 나스닥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이 기업의 이제 최근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무려 67조 원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더 똑똑해진 이제 백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DR이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이나 뭐 재무 구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직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기업이지만 네. 동사는 사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 1위 기업입니다. 사실 지난 2005년도에 이제 창립 후에 16년 동안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한 기업인데요. NAC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72% 정도로 안정적 캐시카우를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N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시장이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새로운 이제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뭐 사업부를 신설한다거나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기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충분한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문으로 좀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특성상 교체 주기가 4에 5년 내에 또 도래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캐시카우로 좀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문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 역시 상당히 우수한데요. 상반기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금융 차입금은 0원이고요.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이 한 216억 원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요. 동사 시가총액 뭐 700억 원대에 불과하고 1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봤을 때는 재무 구조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EDR 쪽에 투자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쪽 사이버 보안 쪽에 사실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께서는 이 공공 부문의 매출 비중이 너무 높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쪽의 매출 비중이 60에서 70%로 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이런 측면이 좀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냐 없냐가 또 밸류에이션을 좀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트너, NAC 마켓 가이드 대표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요. 또 과거에 사실 NAC 시장 1위를 차지하던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동사가 경쟁했던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같은 글로벌 NAC 벤더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동사가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과 더불어 봤을 때는 동사의 글로벌 경쟁력까지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나아가서 올해 그런 이 경쟁력에 기반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올해 이스라엘의 한 종합건설사의 NAC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요. 물론 글로벌 상위 벤더들과 경쟁을 해서 따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입니다. 또한 세계 400대 사이버 기업 중에서도 42개 정도를 좀 보유한 그런 사이버 보안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나라에서도 이제 제품 구조나 뭐 기능이나 인터페이스 등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 쪽에서 민간 쪽에서 매출 많이 올리면서 경쟁력 확보했고 글로벌 시장까지도 성공적으로 진출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적정 주가로는 11,700원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내년도 네. EPS 587원에 이 사이버 보안 업계가 한 평균적으로 퍼가 한 24배 정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20배 정도를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적정 주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사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미국의 투자운용사의 미리캐피탈이 지분율을 한 9%까지 좀 빠르게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생기긴 했었는데요. 11월에 이제 국내에서는 뭐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 출범이나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필두로 이제 정보보호 조직 신설 등 이 국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 사이버 보안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조금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니언스 지금 현재가 전일 종가가 7,950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11,7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